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그 김진 논설위원하고 이 백분 토론에서 박상철 씨란 분이죠. 이분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이런 분이에요.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이란 분. 이게 패널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좌파 쪽 그 패널이고 이쪽에는 이제 김진이 우파 쪽 패널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그 재창 여부 그거에 가지고 이렇게 백분 토론하는 거를 이제 보다가 하도 이제 좀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서 조금 이게 한 1년 전에 방송이었으니까 1년 전에 있었던 그 여소야대 국면 시작되고 나서 5.18 다가오면서 했던 토론이었는데 참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 좌파인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나쁘다는 거. 여기서 김진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김진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은 것은 뭐냐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다 좋다 이거야. 멜로디도 좋고 작사 다 좋고 뭐래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김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노래가 좋아서 의미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하고 그 노래를 재창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불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김진 논설위원 본인 자신도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다. 상록수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다. 그런 노래를 잘 좋아한다. 그런 사실하고 이렇게 애국가식으로 다 같이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의 반열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애국가 반열에 오르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향후회 회원이라든지 또 무슨 많지 않습니까? 자유연맹이라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은 그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애국가와 동일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재창할 수 있는 김진 의원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나쁘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황석영 작사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음악적인 이야기를 설명해서 그래서 이것이 5.18 민주화 이런데 운동에 아주 맞는 노래고 이건 5.18을 민주화 그거는 맞지 않냐 이러면서 전혀 동문서답 이야기를 해서 저도 참 보면은 이 사람들 머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면 왜 우기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 나름대로 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제가 과거에 운동권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걔네들이 이한열 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한열 열사. 그래서 제가 이한열 민주열사라든지 그렇게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는 괜찮지만 이한열 열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이렇게 부르는 데는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동의하는 언어이다. 그것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언어하지만 이한열 열사 이렇게 부르는 데 대해서는 이한열 열사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적어도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열사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 하면, 그러면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그 절반의 사람들을 먼저 계몽부터 해라. 이한열이 안중근 의사나 이준 열사와 같은 반열에서는 우리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반대하는 그 절반의 사람들,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백분 토론을 하든 끝장 토론을 하든 해서 의견 합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맞다, 당신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그러한 합치점을 얻을 때까지 먼저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몽운동을 해가지고 5천만 국민이 이제 합의를 할 때, 그때 이건 국어의 문제니까, 열사라는 어떤 국어적인 문제니까, 열사라는 국어적인 문제니까 딱 이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먼저 계몽부터 해라. 계몽이 끝난 시점에서, 계몽이 되어서 그것이 어떠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열사란 칭호를 써라.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절반의 국민들이 잘못 알아서 그랬든 제대로 알아서 그랬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이 절반이 될지 3분의 2가 될지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걸 함부로 정할 수 있느냐, 그 숫자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한은 그것을 계몽해서 그것을 합치점을 이룰 때까지는 이 이한열 열사란 말은 국어적으로 되지 않는다. 거기다 이한열 민주 열사라든지 어떤 민주 혁명가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조어를 쓰는 건 괜찮지만, 열사라는 우리 5천만 민족 한국어에서 공인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기본 개념을 여기다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5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 모두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수 꼴통이라 그렇든 아니면 무식해서 그렇든 잘못 알아서 그렇든 어떻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는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모집단에서 절반 이상이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열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내 얘기를. 똑같은 논리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것이 이것은 애국가 반열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애국가나 다 국가를 위한 노래고, 기가 막힌 노래고 재창을 해야 되는 노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 않는 절반의 국민인지 3분의 2의 국민인지 3분의 1의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그 요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보수 꼴통이라 그렇든지 무식해서 그렇든지 유식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아집이 세서 그렇든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애국가와 동격이다, 이것을 재창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당신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야말로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너무나 상징적인 노래다 라는 것을 계몽하고 공청회를 하고 백분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이 모아져야만 그것을 재창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창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불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니까. 합창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합창단에서 부르고, 부를 사람 부르고 안 부를 사람 안 부르고, 그 자유를 주는 게 합창이에요.
그러면 재창으로 하려면은 먼저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공감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둘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는 논외로 하고 뭐 5대5라고 합시다. 어느 쪽이 더 큰지 모르니까. 그럼 5대5라고 하면 적어도 50%의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김진우 의원이 아주 잘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이거예요. 뻐젓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계몽해야 돼. 계몽하고 토론하고 의견이 합치가 나와서 합치가 돼야만 하는 것이고 합치가 안 된다면 재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지 무식해서 그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어떻게 부인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좌파에게 뭐냐면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틀렸으니까 재창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굉장히 많은 어떠한 50% 또는 60%의 사람들이 뭉태기로 앉아가지고 그것을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한 집단의 존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공감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해야 되는 것은 이 절반의 사람들을 그 토론을 통하든 뭘 하든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주의고 이게 이게 폭력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뭐 재창으로 지정한다는데 이 사람들도 알아요. 왜 그 절반에 가까운 또는 절반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재창을 안 하는지 본인들도 그 이유를 알아요. 알아요. 알면서 아주 이렇게 등 떼미는 식으로 뒤에서 등을 떼미는 겁니다. 부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파들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폭력혁명의 이론이에요. 폭력을 쓰는 겁니다, 이게. 등 떼밀어서 부르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뭐 숭고함, 민주화, 5.18의 의미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해 좋다 이거 다 좋다 이거요. 그거를 무식해서 이해 못하든 사상이 달라서 이해 못하든 보수 꼴통이라 이해 못하든 아니면 늙어서 이해를 못하든 간에 좌우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재창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가 식구가 5명이라 이거요. 예? 근데 3명은 뭐 콩나물을 안 먹어. 맛없다고. 콩나물 싫다 이거요. 그러면 콩나물 반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왜 그거를 콩나물 반찬 해가지고 먹으라고 강요하냐 이겁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냐 이거예요. 국민이에요 이게. 이게 조금 약간 좀 철진한 논제였지만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김진희 의원 이야기하는 거 보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더 보다가 이거는 좀 요즘도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뭐 많이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올렸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그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그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그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뭐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태극사랑신문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송해서 일반으로 보내서 오늘 정도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신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또 창간호에서 좀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러한 내용을 이메일로 좀 적어서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 좋은 내용들은 선별해서 독자 논단으로 실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1대1로 전화로 이렇게 토론해서 제가 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저희 태극사랑 방송이 다른 이렇게 생중계하는 방송처럼 시청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는 시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 내용이 유튜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제가 선생님하고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걸로 끝나니까 좀 아쉽다. 그것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이 신문에 뭐 비판도 좋고 찬성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이 신문에 대한 어떠한 이게 비판적인 시각이든 나아갈 방향이든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적어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신다면 그게 신문에도 실을 수 있는 또 원고도 되고 독자의 참여도 되고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 신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야 되겠다, 또 이러이러한 기사를 많이 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적어서 제가 이제 공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메일로 그리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독자 논단으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계산을 못했는데요. 인지대를 납부하고 남은 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대를 납부하신 분들에게 10%를 환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인치대로 납부하신 분에게는 만원을, 5만원을 인치대로 보내신 분에게는 5천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환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계좌 오류가 나왔습니다. 계좌가 없는 계좌라고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이 환급받을 계좌를 저한테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써서 010-5300-7901 저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보내셨던 인치대의 10%를 정확하게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수수료가 안 들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인치대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태극사랑 주식회사로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에 태극사랑 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앞으로는 유튜브도 올리지만 또 여기에 또 나름대로 필요한 목사님들 동영상, 또 글, 또 회원들께서 자유로 올리는 그런 글들이 다 게시되니까 시간 되시면 다음 카페 태극사랑 주식회사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관리자로 활동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전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리자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포르노 글이라든지 불순한 글들 삭제하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카페 운영하는데 더 원활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식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3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은행 595-31-01-001-768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1-094-293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입니다.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분은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개인 계좌, 저희 개인 계좌, 개인 후원을 위한 개인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새마을금고는 3904-09-0139-429입니다. 제 개인 계좌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 국민은행 812-21-0374-284입니다. 예금주는 제가 쓰는 본명이 고선이고요.
호적상 이름은 고승근으로 되어 있어서 예금주는 고승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태극사랑 신문사의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010-4378-4044입니다. 이것은 신문사 전화번호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다니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면 신문사 전화는 직원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문사 구독이라든가 뭐 입금 내역 이런 거 확인은 신문사 전화를 통해서 직원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서함은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입니다.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사서함에다가는 이번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증거서류, 나는 이렇게 투표하였다 하는 거 있죠. 노트형으로 된 투표함에 투표하였다는 것을 연필로 써서 자기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태극사랑 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기고하시고 싶은데 자기 그 신분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글로 써서 타이프 쳐서 위에 사서함으로 그냥 무기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시민 논단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면은 본인의 이메일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기 신분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지만, 이 사서함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써서 보내시고 익명을 써도 좋고 카더라 통신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좋은 내용은 제가 태극사랑 그 신문에 시민 논단으로서 실겠습니다. 특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서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지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입단 문의나 합창단의 진행 과정, 이런 연습 일정, 이런 것은 합창단 총무님 010-8213-4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합창단 총무 010-8213-4100입니다. 저희 이메일은 영어로 tenor88@naver.com입니다. tenor88@naver.com입니다. 이 이메일로 본인이 태극사랑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은 위에 사서함으로 타자 쳐서 사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시면 그 내용만 전달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 광고가 너무 지저분하고 중원부원하고 해서 이번에 싹 정리해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Ihm in Gott